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화창한 토요일입니다. 날이 아주 좋더라고요. 야유에 나가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중증 외상, 다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치지 마세요. 그 보통 우리나라에 1년간 뭐 응급실에 방문하는 사람이 한 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한 120만 명 정도가 다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그 중에 심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가볍게 다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심하게 다친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가볍게 뭐 찰과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죠. 그분한테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중증 외상은 이제 큰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다친 사람을 경한 사람, 뭐 심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다친 사람 대부분이 어떤 큰 병원에 다 몰리게 되면 또 너무 의료 자원에 비효율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아니면 또 다른 1차 의료기관에서 경한 사람과 중한 사람을 좀 갈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 이제 환자 분류 이제 트리에이지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진주만 폭격을 해서 많은 이제 군인들이 다쳐서 군병으로 몰려오니까 거기에 있는 그 여자 주인공 그 간호사 선생님이 립스틱으로 환자의 그 군인들의 다친 사람의 이마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하거든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과 어떤 몰핀이라든지 이런 진통제를 줘서 진통을 경감시키되 치료할 수 없고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구분하는 처치를 합니다. 그게 트리에이지입니다. 트리에이지 환자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어떤 대량 재해가 생겼을 때 어떤 의료 자원은 한정적인데 뭐 침대라든지 의료 의사 수, 간호사 수는 한정적인데 뭐 수많은 환자를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갈라주는 게 트리에이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대량 재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버스가 전복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갑자기 십수명의 환자가 생기게 되고 그 환자들을 한 의료기관으로 다 데리고 가면은 그 의료기관은 갑자기 포화가 되고 그 의료기관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아니면 이송 중에 아니면 1차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들을 가지고 경한 사람과 중한 사람을 갈라줘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혈압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류하는 것도 상당히 전문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어떤 현장에 계시는 응급구조사님이나 1차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주 숙련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류상에 약간 혼선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뭐 우리가 노인 환자가 다쳤다든지 이러면 좀 중증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고 또 뭐 현장에서 봤을 때 출혈이 많다든지 팔다리가 어떤 소실돼서 이제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의식이 없다든지 또 뭐 피가 많이 흘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든지 하게 되면은 중증 외상으로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큰 병 가게 되고 뭐 가벼운 찰과상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뭐 권역 외상센터나 외상센터처럼 큰 병원으로 뭐 이송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또 이제 작은 병원을 옮겼을 때 거기서 1차적인 검사를 영상학 검사를 빨리 하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뭐 혈액학적 징후가 안 좋다든지 어떤 뭐 폐나 배에 골반에 아니면 머리에 손상이 좀 심해서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은 빨리 또 수술이 되는 외상센터나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어떤 큰 병원으로 이송을 빨리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이송을 하게 되면 뭐 이상적으로야 이송할 때 우리 큰 병원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런 환자가 오면은 그 큰 병원에서 외상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거기에서는 어떤 외상팀이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환자 오니까 외상 관계된 의료진들 모여라 이렇게 신호가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모여서 환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이제 대처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장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이게 되면 그 환자가 왔을 때 그 외상과 관련된 그런 의료진들이 달려들어서 치료를 빨리 신속하게 하게 되죠.
보통 우리 외상팀이라고 하게 되면은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다리 쪽에 이제 어떤 외상팀의 리더가 위치합니다. 위치해서 어떤 환자의 전신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여기 모여 있는 여러 의료진에게 어떻게 지시를 다 내리게 되죠. 통합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먼저 머리에 위치해 있는 어떤 보통 이제 먼저 말씀드린 외상팀의 리더는 보통 이제 외상외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외과 의사가 보통 맡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없을 경우에는 24시간 또 없을 수 있잖아요. 없을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의사나 아니면 외과의 수석 전공이나 이렇게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가 환자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환자의 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면 머리맡에 위치한 기도를 담당하는 의사한테 기도를 확보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또 수혈이라든지 수액이 필요하면 옆에 이제 팔에 위치해 있는 의사한테 빨리 센트럴 라인 중심 정맥관을 빨리 잡으라고 이렇게 또 지시를 하고, 또 이 흉부외과 의사나 이런 분들한테 또 흉부에 기흉이라든지 혈흉이 심하다 그러면 빨리 흉관을 넣으라고 삽입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죠. 기타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방사선 선생님들한테도 사진 어떻게 찍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옆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선생님이 계시면은 팔다리에 어떤 뒤틀림이나 골절이 있을 때 빨리 부목을 대고 어떻게 고정하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를 치료할 때 외상팀의 리더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빨리 내리고 환자를 안정화시켜야 되죠. 이렇게 외상팀에서 1차적으로 어떤 그런 상태를 다 파악하고 1차적으로 다 안정시키고 나면은 수술이 필요한 것을 빨리 수술을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머리에 뇌출혈이 심해서 빨리 어떤 뇌에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폐나 이런 데 출혈이라든지 심해서 개흉을 해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배나 복부에 이제 출혈이나 어떤 천공이 장파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 소생실에서 가까운 수술실로 옮겨서 수술을 빨리 진행하게 되죠. 기타 정형외과나 이런 팔다리의 골절 같은 경우에도 당장 수술하면 좋겠지만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생명에 필요한 시술이나 수술부터 마치고 뒤따라서 이제 당장 그날이라든지 아니면 며칠 뒤라든지 일주일 내에 보통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데가 많으면 또 여러 번 수술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는 응급실에 도착하면서부터 순차적으로 생명에 위중한 것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서 치료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이 잘 나와서 일주일 만에 탁 나와서 퇴원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한두 달 이렇게 길게 끄는 경우도 많아요. 인공기 오래 달고 있으면 폐렴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뇌 같은 경우에도 뇌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미만성 충격 손상이라고 이런 게 있으면 의식도 천천히 아주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족분들이 되게 마음이 타겠지만 그렇게 끌 수밖에 없어요. 당장 안 낫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오래 치료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생존해서 나아서 일반실로 옮기면 또 오랜 기간에 재활이 필요하죠.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근력도 다 빠졌을 테고, 또 팔다리 골절이 있다면 그 부위에 재활도 해야 되고, 그죠? 뇌 손상이 있었다 그러면 또 전신적인 어떤 재활도 필요하고, 그죠? 호흡 재활도 필요하고, 그런 재활 기간에 또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볍게 다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심하게 다치신 분들은 이게 장기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 이런 중증 외상이 생기면 외상팀의 리더로서도 어떤 초기 치료를 담당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소생시켜야 되고요. 또 배드 같은 경우에 복부 손상도 있으면 수술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각과에서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고 치료가 계속 몇 달간 지속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을 다 관리를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해서 어떤 초기 치료랑 어떤 그 소생이랑 어떤 뒤에 장기간의 재활이 이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